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계약된 게 상담 계약 예약된 게 3건이나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브라인드를 내리고 뭐 영업을 하면 서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업계의 관행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의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1탄에 이어서 2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1탄에서 제가 투자한 37평 사례를 들었는데, 37평이 작년에 5억에서 8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거의 30% 뛰었는데, 실제 작년에 60% 상승한 거예요. 실제 고양시 전역은 뭐 16.6% 정도였었는데, 고양시 전체가 16.6% 올랐을 때 이 일산 백마마을은 5억이 8억이 되었으니까 60% 상승했습니다. 제가 8억짜리가 16억 배로 뛴다라고, 이제 창릉 입주 때까지 그렇게 뛸 거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근거로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5억 하던 게 8억이 되었습니다. 그죠? 3억이 뛴 거죠. 3억. 그러면 창릉 입주가 언제 될까요? 창릉 입주 때, 입주가 이제 막 시작되면 제가 배가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8억이 16억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8년 제가 28년도에 입주할까 말까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것도 뭐 제가 합리적인 예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매년 1억씩만 올랐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작년에 무려 3억이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그 3억 다 필요 없고, 매년 그 21년도에 1억 올랐고, 22년도에 2억 올랐고, 23년도에 이제 3억 오르고 쭉 이렇게 28년까지 8억이 오르겠죠. 그죠? 매년 1억만 오른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면 얼마입니까? 8억이 21년 1억 올랐고, 22년 1억 올랐고, 23년 1억 올랐고, 계속 28년까지 가면 16억 되는 거 맞죠? 그죠? 3억이 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1억씩만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올해 1억이 오를 것 같냐고요? 저는 벌써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전국 집값 아파트 상승률 보니까 덕양구가 전국에서 1위예요. 21% 올랐습니다. 고양시 일산 동구가 19점, 거의 20% 가까이 됩니다. 올해 오른 것만 그렇습니다. 올해 오른 것만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얼마 올랐다고요? 16.6% 정도 올랐는데, 이 백마마을은 60% 올랐으니까 올해 16.6% 오른 게 아니라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일산 동구가. 덕양구는 더 올랐고요. 그래서 전국 집값 상승률 1등이 덕양구입니다. 2등이 일산 동구입니다. 그 서구는 조금 더 밑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뭐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창릉 입주 때까지 이 37평 아파트가 8억에서 배인 16억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돼서 이제 빵빠레 막 울리고, 입주가 시작되면 1년 정도 1억 정도 조정을 받아서 16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 가격이 15억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6억 올라갔다가 8억짜리가 16억 올라갔다가 15억 떨어진 거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올라간 거죠. 그죠? 엄청 많이 올라간 거죠. 더블이 되었으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이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는 그 심리가, 아파트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살 거라는 심리가 이제 주인 거죠. 그러면 이 8억이었던 아파트가 16억 됐다가 16억에서 15억으로 떨어지면 아싸, 이때 사겠다는 건가요? 다시 8억이었던 아파트가 쭉 창릉 입주 때까지 올라가면 16억을 예측하고 있는데,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지만
16억 되었던 아파트가 이제 막 창능 입주하고 빵빠리 울리면 15억 정도로 1년 사이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16억에서 15억으로 떨어지면 그때 아파트를 사겠다는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구축이지만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폐지한답니다. 완전 폐지한답니다. 아파트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빌라, 다가구, 뭐 다주택 아니면 오피스텔까지 싹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임대사업자를 냈던 사람들이 전세를 계속 공급했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말고 4명이 지금 전세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3단지, 4단지, 5단지. 그러면 그 전세를 살고 있는 분이 다주택자인 제 덕분에 살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사람들 덕분에 아파트가가 올라가서 수익을 보지만, 그분들도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전세를 놓으니까 전세를, 아직 아파트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전세 대출 받거나 해서 이제 그 전세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3단지, 4단지, 5단지에서. 그럼 임대사업자는 이제 폐지했어요. 그럼 전세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전월세 지금 그냥 톡박으로 딱 때려잡아서 40%는 자가에서 살고 있고 30%가 월세이고 30%가 이제 전세를 살고 있어요. 대충 통박으로 때려잡아서. 그러면 30% 월세이고 30% 전세인데,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면,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면 월세하고 전세가 막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전세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입주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렇게 많이, 1년에 1억씩만 올라도 37평이 16억 된다니까요.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3억이 상승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극도의 보수적인 시각으로 1억씩만, 매년 1억씩만 올라도 16억 되는 게 맞죠, 그죠? 매년 1억씩만 올라도. 이거는 그냥 지금 풀린 유동성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수요 공급 곡선만 놓고 보는 거예요. 수요가 있느냐, 공급이 있느냐. 공급은 언제? 3기 신도시 창릉 입주 때 이제 공급이 막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 돼서는 꺾인다니까요. 제가 많이 잡아서 1억 꺾인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16억 갔던 아파트가 이제 15억 정도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살고 있다면 지금 사는 게 맞죠, 그죠? 16억 됐다가 꺾여서 15억 됐을 때 15억 주고 사느니 지금 그냥 8억 후반대 주고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8억대 어쨌든 37평 아파트를 구할 수 있으니까. 뭐 대출을 받아서라도 사는 게 좋겠죠. 앞으로는 뭐 1가구 생애 최초 주택이라던가 1가구 1주택이면 많이 뭐 대출을 완화해 준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들어서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게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미래 일산 아파트 집값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취지로 예측입니다. 예측이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이 부동산 중개업 업무에 종사하면서 뭐 여러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뭐 아까 유튜브 잠깐 보니까 폭락론자인데, 서울의 아주 유명한 폭락론자입니다. 일산 뭐 이제 매물 엄청 많이 늘어나서 이제 폭락할 일만 남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저는 뭐 제 생각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보다가 반 정도 보다가 껐는데, 좀 나하고는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폭락론자 입장에서 보면 제 이 유튜브 방송이 정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 차이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저하고 혹시 생각이 다르더라도 막 밑에 쌍욕하거나 악플 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뭐 요즘은 선한 영향력을 저는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내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베푸느냐,
기부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말 달라진다는 것을 거의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제가 맹신하기 때문에, 저한테 뭐 악플다는 사람들은 요즘 뭐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상대방에 대한 악플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얼마나 그 비참한 일입니까? 악플 달면서 인생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폭락론자 입장에서 들으면 제 얘기가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일 텐데, 그냥 예측이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제가 19년부터 이제 19년부터 계속 오른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거 수백 개 동영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일산이 백만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 방송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부터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19년 오른다, 올랐죠, 그죠? 20년 오른다, 올랐죠, 그죠? 21년 오른다, 올랐죠, 그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그럼 과연 언제까지 올 것이냐? 저는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막 빵빠레 올리고 입주를 축하합니다. 뭐 모델하우스도 있습니다. 막 이런 빵빠레가 울릴 때까지,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사실 몰라요. 그냥 제가 투자한 그 37평 사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단지, 백마마을 5단지하고 백마마을 4단지, 백마역과 아주 가까운 여기 37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평수에도 뭐 잘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제가 투자한, 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미래를 예측하기에 쌈박한 37평을 예로 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3억 5천의 전세를 살고 있는 그 4단지에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본카페라는 커피가 아주 맛있는 맛집이 있는데, 그 본카페 바로 근처에 있는 동입니다. 거기에 꽤 고층의 아파트를 전세 3억 5천에 1억 5천 투자해서 이제 5억 주고 이제 산 거예요. 사실 내 돈이 5억 든 건 아니죠. 내 돈은 1억 5천 들은 거죠. 전세 사시는 분이 3억 5천에 전세 살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그 매매가 5억이 지금 전세가를 뛰어넘었어요. 지금 전세 5억이 넘어요. 6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샀을 때의 그 매매가를 이미 넘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제가 샀을 때의 매매가를 뛰어넘은 거예요. 지금 5억의 매매가였었는데 그때 살 때, 지금은 6억이 전세가 넘었다고 하니까 뭐 벌써 1억 갭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얘가 오를 거라는 거죠, 그죠? 저는 제가 예측하기에 예측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2019년, 20년, 21년까지는 맞았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오를 거냐? 창릉 입주 때까지 제가 오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오를 거냐? 제가 예측하기에는 더블이 될 것 같아요. 16억 정도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언제 입주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미루어서 통박으로 때려 짚었습니다. 16억까지 오르다가 만약에 정말 빵빠레가 울리고 창릉 3기 신도시 입주가 막 시작되면 한 1년 동안은 조정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떨어지게 되면 16억까지 올라갔던 그 아파트 37평이 이 백마마을 3단지, 4단지, 5단지, 특히 4단지, 5단지 37평 기준으로 보면 16억까지 올라갔다가 1년 동안 이제 조정 기간, 막 입주가 1년 동안 계속 쭉쭉 늘어지면서 입주가 될 테니까, 그럼 1년 동안 조정이 아무래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6개월에 한 5천 떨어지고 1년에 2억 가까이 떨어져서 37평 아파트가 15억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5억 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갈 거냐, 횡보를 할 거냐? 아닙니다. 그때 되면 어떤 이슈가 있냐면, 그 전에 뭐 시티, 라이브 시티,
아레나 아니면 제3 킨텍스, 뭐 일산 테크노밸리, 또 방송 영상밸리, 그 일자리 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5만하고 3만, 뭐 말이 5만하고 3만, 8만이 넘는데 사실은 8만 명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확대 해석하면 8만 가구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8만 가구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킨텍스까지 합하면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자리 자족 도시가 점점 갖춰질 거고 이제 특별시가 됐으니까 일산도 이제 의정부 뭐 고양지원청이 아니라 고양지청이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법원 설립이 될 테고 모든 게 이제 앞서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이제 리모델링 이슈가 막 일어나게 될 텐데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일산이 일기 신도시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진행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 대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 3단지를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인원이 어딘가 이사를 가야 되고 5단지를 리모델링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5단지에 사는 이 주민들이 어딘가에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200가구가 한꺼번에 어디론가 가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도 전셋값이 아주 폭등하게 될 거고 그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반드시 밀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차근차근 막 올라가겠죠, 그죠? 15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기준은 뭐냐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그게 뭐 28년이 될지 국가에서는 뭐 25년이라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그건 뭐 불가능할 것 같고 28년 정도 이제 예측을 했었거든요. 28년 정도는 뭐 빵빠레 올리고 그래도 입주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8년 이후에 만약에 미뤄지게 된다면 지금 뭐 LH 사태로 인해서 조기에 이게 수습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 토지 보상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3기 신도시보다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짧게 미래 예측 일산의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기준이에요.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르니까 사실 저희 거래 95%가 거의 백송마을, 강촌마을, 특히 백마마을 중심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잘 아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서울 지역 사실 잘 모릅니다. 덕양구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속 좁게 요 지역만 제가 잘 아는 지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과감하게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를 것이라는 미래 예측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측이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틀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가 예측한 19년, 20년, 21년도 일산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지금까지는 맞았어요. 그죠? 현재까지는. 자, 21년까지 맞았는데 그게 28년까지 갈지 안 갈지 그건 뭐 신의 영역이니까 저도 그냥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니까. 다만 지금까지 제 경험상 아파트 가격 추세의 흐름상 그렇게 오르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고양시 전역이 16.6% 올랐을 때 이 백마마을은 60% 상승했거든. 아까 그 사례로들은 5억이 8억이 됐으니까 60% 상승한 것이지, 그죠? 근데 올해 벌써 17.73%인가? 하여간 17%가 넘었어요. 작년보다 더 뛰어넘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벌써. 이 수개월 사이에. 작년 그 12개월의 상승폭을 뛰어넘었다는 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제 예측대로 뭐 18억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울에는 뭐 몇십억짜리가 수두룩 뻑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양시에서도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생길 거고
더군다나 37평, 뭐 48평 같은 경우는 뭐 10억 중반대 이상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투자의 흐름이 지지난주하고 지난주하고 저희는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거래를 했는데 작은 평수, 그러니까 22평, 27평 위주로 막 거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32평도 간혹 있었고요. 백송마을에 33평 같은 경우도 거래가 있었는데, 자, 이제 5월 이제 급매물이 다 거의 소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6월에 들어서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대폭 올라갑니다. 왜? 세금 전가 현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세금 20%, 30% 때려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그 세금을 고스란히 아파트에 전가시켜서 매수자한테 이제 떠넘기게 된다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전세 대란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는 어떤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세가 막 거래되는 건 아닌데, 전세가 수요가 없긴 없지만 매물도 없어요. 그런 상황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 희귀해지고 전세 풍기 현상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가을 이사철 이제 막 시작되고 그러면 또다시 아파트 가격 매매가 상승에 이 전세가 상승이 어, 아마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일산 아파트에 특히 강촌마을, 백송마을, 이 백마마을의 아파트 가격이 대체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 방송이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지금 계속 일산 미래 아파트 가격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예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서도 밝혔듯이 이 일산 아파트, 물론 전역입니다. 일산 아파트 전역이 창릉 입주 때까지는, 창릉 입주가 뭐 7, 8년 걸려야지 이제 가능하니까 그때까지는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제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일산의 어떤 호재, 뭐 일산 테크노밸리라던가 CJ 아레나 공연장이라던가 또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던가 킨텍스 개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서해선 대표적인 게 이제 소사선 같은 경우가, 또 더 나아가서 이제 GTX-A 공사를 지금 뭐 엄청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이제 호재로 아파트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해 두고라도 수요 공급만 놓고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언제 되느냐? 계속 멈춰 있다가, 뭐 서울권도 마찬가지지만 이 특히 제가 근무하는 이 일산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속 좁게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생각해 보면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언제 되느냐? 7, 8년 뒤에 창릉 입주 때, 그때 가서 이제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올해 하반기에 뭐 1600가구 선분양 한다고 하는데, 선분양 자체는 가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불명확한 불특정 다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몰려들어서 굉장한 경쟁률을 보일 것 같은데, 뭐 학교 다니면서 내가 전교에서 1등한 적이 있으면 뭐 승산이 있는 거겠죠. 보통 지금 뭐 300대 1 경쟁률이라고 치면 내가 300명 속에 껴서 달리기를 해서 1등만 이제 당첨이 가능한 거죠. 그죠? 300명 중에 한 명만, 나머지 299명은 또 다음 사기 신도시 때
뭐 기다리 말든 뭐 그때까지 이제 고민하게 될 텐데, 선분양이라는 것 자체가 언제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분양 받았다가 잘못하면은 계속 7, 8년 동안 묶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자산이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죠? 남들은 다 치고 나가는데. 그래서 요즘 뭐 벼락거지라는 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상승률하고 아파트 하락률하고 다 50대 50, 5대 5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95대 5입니다. 그 5, 대표적인 폭락 그 5에 해당되는 게 리먼 사태, 그리고 더 나아가서 IMF 때 그랬던 거죠. 물론 IMF 때 이제 국제 지원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생겨나고 뭐 정말 혼동의 우리나라였었는데, 다행히 금목이라던가 이런 국민의 어떤 저력을 발휘해서 잘 이겨낸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에 내가 베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아파트가 지금까지 역사상 계속 그냥 우상향한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해왔는데, 대표적인 게 뭐 음마 아파트 경우 2,500만 원에 시작됐는데 25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이처럼 계속 끊임없이 우상향을 해왔단 말입니다. 물론 내려갈 때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래 내 미래 자산 가치를 5%라는 하락에 맡길 건가, 95%라는 상승에 맡길 건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승에 맡기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 아파트, 미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에 제가 투자했었던 37평 사례로 들었는데 8억이 더블이 돼서 28, 16억까지 갈 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창릉 입주 때까지. 매년 1억씩만 올라도 8년 뒤니까 지금 8억에서 매년 1억씩 8년 뒤니까 8억이 오르겠죠. 그죠? 그럼 28, 16억입니다. 물론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무주택자로 월세 전세 살지 말고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통화 인플레이션 시대이니까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죠? 내가 아무것도 지금 현재 해놓지 않으면 내 미래는 아무것도 내 현재에서 더 나아가고 더 전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무언가 자산 가치 투자를 해야만, 그게 뭐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자산이 상승할 수 있는 자산 가치에,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니니까. 그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내가 전세 3억을 묻어놨다. 그러면 이 3억의 가치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2억 9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2년 뒤, 4년 뒤에는 2억 8천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월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 3억을 빼서 그냥 투자해 놓는 거예요. 전세 끼고 6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네요. 그죠? 전세 끼고 3억 전세 끼고 나한테 3억이 있으니까 6억짜리 아파트에 투자를 해두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들었는데 강촌마을 32평이 8억대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32평이 8억, 8억에 이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 32평이 당연히 이제 8억이 되겠죠. 여기 4단지, 이 5단지, 제가 작년 9월에 투자했었던 그 32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32평이 4억 5천이었는데 지금 7억인데, 뭐 오늘 강촌마을이 8억에 거래됐다고 하니까 이 백마마을 5단지에 투자를 했으니까 저도 강촌마을만큼 입지 여건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언젠간 8억이 되겠죠. 곧 조만간 8억이 되겠죠. 4억 5천 투자를 해서 샀는데 5천만 원 투자를 해서 전세 끼고 산 거죠. 근데 뭐 7억이 넘었으니까 투자 수익률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장 다니면서 벌은 그 뭐 연봉보다 훨씬 더 잘 벌었을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 작년 9월이니까 지금 뭐 수개월 전이잖아요. 그죠?
실록이 푸르른 이 찬연한 초여름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가 저렇게 막 하루가 다르게 짙푸르게 지금 잎이 솟아나고 있는 이 실록의 계절에 여러분의 자산 가치도 저렇게 막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수국에 관심이 많아서 수국 삽목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떤 건 살아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제가 잘못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살아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자기의 생명을 좀 더 키우기 위해서 좀 더 키우기 위해서 하다못해 수국도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도 내 욕망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가면서 물론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선한 가치관을 투자하고 선한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긍정적이고 뭐 선한 인성을 베풀고 나눠주고 뭐 인성이 사실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베푼 것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미래 나의 모습이 이제 되는 거예요. 또 무서운 말 최근에 들은 말 중에 가난은 대물림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상주에서 그 시골에서 가난했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공무원이었지만 정말 가난했고 나 또한 엄청 가난하게 살아왔고 내 딸들이 공무원 한 놈은 공무원이고 한 놈은 이제 취업 준비생이지만 또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대물림 되니까 그 윗대에서부터 쭉 그러니까 은수저냐 금수저냐 흙수저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아파트 30평대 더도 덜도 말고 이 백마마을에 30평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으면 그 가난의 대물림이 어느 정도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아파트 32평 여기 5단지 같은 경우에 3단지 경우 이제 31평인데 그 아파트를 사주는 순간 이 아이가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사다리가 겨우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극도의 그 가난으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중산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가난이 되물림 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에서는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투자자들이 그래도 간혹 몰려드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주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 찬스라고 소위 얘기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건 가난은 대물림 되니까 그 고리를 끊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부모된 마음에서 우리 아이가 아파트 전세가 아니라 자가에서 살 수 있는 보통 크게 나누어서 40% 자가가 물론 20대는 뭐 8, 90%가 다 월세 전세 사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40%가 자가에 살고 있고 30%가 전세에 살고 있고 30%가 월세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막 굉장히 가파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월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부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앞으로 월세가 계속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주거 비용은 장난이 아닌 거죠. 그죠?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주구를 받고 주세를 매주 반값을 내는 거예요. 그거 정말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일산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 같으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일산 아파트에 투자해 두면 내가 무주택자라면 그게 본인이든 아니면 자녀분이든 투자해 두면 적어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줄 수 있는 어떤 고리의 연결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산층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 기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천민 자본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합니다. 뭐 큰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 뭐 직장 상사로부터 뭐 극도의 시달림 같은 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아 뭐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다 넘겨짚다 보면 돈 문제하고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의 입장에서 우리 가족들을 이제 부양해야 하는 어떤 의무를 부담을 안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회사에서 계속 다니면서 난 월급을 받아야만 그게 생계 유지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가장도 참 많이 힘든 거죠. 음,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만이 근로소득만이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야근까지 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근로소득 월급만이 우리 가족의 생계를 짊어질 어떤 미래 책임질 어떤 경제의 수단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처럼 불로소득도 있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한번 찍어 놓으면 얘가 여러 사람 핸드폰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창출하니까 저는 이걸 불로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동영상 콘텐츠 제작 말고 혹시 뭐 관심 있으면 저는 유튜브 시도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자본소득입니다. 지금 통화 인플레이션 시대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통화량이 이렇게 45도로 가다가 뭐 90도 가까이 45도로 가다가 90도로 급팽창하는 사람들이, 또 폭락론자 사람들이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냐, 금리 인상 곧 시작되면 뭐 이제 다 아작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금리 인상 전에 뭘 하죠? 어디나 다 테이퍼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죠? 테이퍼링. 그러니까 수돗물 콸콸 나오던 그 통화량을 이제 잠그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찔끔 나오게. 그러면 금리가 언제 인상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테이퍼링을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 1년 뒤는 어쨌든 금리를 이제 올리겠죠. 그죠? 그럼 아직 테이퍼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금리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그런 엉터리 방송 때문에 내가 주저주저 하고 있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행운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운이고, 행복은 행동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내가 지르는 거예요. 뭐 콩나물 사듯이 아파트를 계약을 해서 빨리 내 자산 가치를,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자산 가치를 불려나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근로소득 하는 것보다 이 자본소득이, 특히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의 어떤 31평 이상은 전부 다 중소기업 다니는 그 회사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버니까 자본소득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내 미래가 계속 지속될 뿐입니다. 그리고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그 가난을 나에 대해서 끊어줄 수 있어야만. 저는 아파트를 그 5채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그 대물림에서 아직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발 빨리 아파트에 투자해서 자녀분에게 빨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사줌으로 인해서 가난의 대물림에서부터, 그 악순환 고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느낀 건데, 선순환은 정말 선한 영향력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것을 체감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부하고 나누고 베풀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저는 매주 10번 이상 선한 영향력을 실행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 뭐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하여간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 찾아오는 이 복이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복이 찾아왔는데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영향력으로 되돌아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요즘 시리즈로 일산 아파트, 특히 이 백마마을, 강촌마을, 백송마을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거의 더블이 될 거라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간에 떠도는 명언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여러분이 살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아파트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후에 제가 자세하게 항목당 제 생각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표현하는 이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왜 아파트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 통화 인플레이션 시대에 왜 내 자산 가치를 불리려면, 내가 부자가 되려면, 벼락거지에서 벗어나려면 왜 아파트에,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꼭 부동산이 아니라도 되겠죠. 어떤 자산 가치에 투자해야만 자산 인플레이션 시대에 내가 갈아탈 수 있으니까 부의 대물림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투자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대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금이다. 시간은 금이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시간은 금이다. 그와 유사하긴 하지만 흘러가는 시간이 금이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시간은 그냥 금이 되는 게 아니라 자산에 투자한 시간만이 금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난은 대물림 된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얘기이기도 한데 가난은 대물림 된다.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족 수당 30평대 이상 아파트가 한 채만 있어도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데 그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짓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도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내가 투자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미래, 내 삶은 지금처럼 그대로 계속 영속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프레임을 명심하라 라는 말과 똑같은데 프레임이라는 건 어떤 틀이죠. 그죠? 내가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운명론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그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가 부자가 되려면 잠자는 동안에도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시스템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 있는데 사업에서 시스템 구조라는 것은 내가 꼭 사무실에 없더라도 내가 꼭 출근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의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먼저다 라는 일곱 번째, 사람이 먼저다. 그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집중을 해야 되느냐면 나하고 함께 일하는 종업원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손님들한테 집중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나의 부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가족한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시각은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파트 투자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내가 선한 영향력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뭐 10번 이상 내가 기부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이러면 나한테 다시 다 돌아온다니까요. 그건 해보세요. 해보면 여러분의 부로 다시 귀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9번째, 지행합일.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은 행동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입니다. 행운은 행동하는 자에게 운이 따른다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나의 사주팔자를 믿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각한 대로 살아야 되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 내 운명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에 더 초점을 맞춰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어진 환경이 이래서, 나는 뭐 학벌이 이래서, 나는 뭐 지역주의에 편승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은 내 삶을 폭을 좁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주라는 건 전 없다라고 봐요. 만약 우리의 운명이 주어져 정해져 있다면 굳이 막 기를 쓰고 삶을 열심히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개척하면서 삶을 내가 주도해서 이 세상의 중심은 나라는 생각을 꼭 갖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왜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내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해야 되는지 쭉 10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해서부터 제가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겠죠. 지금은 일산 아파트 가격이 더블로, 특히 제가 근무하는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은 앞으로 창릉 입주 때까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창릉 그 신도시 뭐 올해 1600가구 이제 선분양 쭉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3분의 1 정도가 공공임대예요. 그죠? 그리고 통틀어서 2분의 1 정도가 공공임대, 공공분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 집 건너서 공공임대, 공공분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가 공공임대, 공공분양이 50% 가까이 되니까 제가 생각하는 썩 바람직한 신도시의 여건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백마마을에 투자하시는 게, 차라리 이 강촌마을, 백송마을에 투자하시는 게 더 실리적이라는 것을 제가 10가지 사례, 어떤 명언 아닌 명언을 통해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투자하기 싫다 그러면 뭐 여러분의 운명인 거죠. 자, 오늘은 10가지 명언의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백마마을, 백송마을, 강촌마을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주저리주저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